이번 장은 공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문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공부 외에 모든 음악, 미술, 체육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장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시사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전달하고 나서 즉 중요한 내용을 다 읽고 나면 실제 사례들이 많이 들어있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생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중요한 내용만을 전달하기 위함이니 여러분들 중에서 그 내용을 다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순자는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권학, 첫머리에 이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학습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순자는 학습의 중요성을 사물에 비유했다. 푸른빛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 얼음은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물보다 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은 남보다 늦게 시작했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밑에 쪽에 내려왔어요. 지식의 힘은 무한하다. 지식은 우매한 사람을 총명하게 해주고 겁쟁이를 용감하게 만들어주며 유약한 사람을 강인하게 만들어주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성공의 길로 이끌어준다. 지식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누구나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순자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려는 정신이 없다면 배워도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순자는 학문을 하는 데 있어 착실하게 꾸준히 노력하고 깊이 연구하면 반드시 발전할 수 있다. 학문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다. 순자는 학문의 성패가 꾸준히 쉬지 않고 매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꾸준히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는 사람이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역사에서 배우기. 송념은 명나라 개국공신 중에서도 걸출한 인재로 꼽힌다. 그는 학사직에 있으면서 명나라 초기의 주요 문화사업에 참여하고 문물제도 제정에도 참여하여 태조 주원장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다. 송념은 어린 시절 집안이 매우 가난했지만 주경야독하며 결코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요하죠. 나는 어려서 배움을 좋아하였지만 집이 너무 가난하여 책을 구해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늘 책이 많은 사람에게 빌려다 볼 수밖에 없었다. 책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베껴 적었다. 늘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책을 베껴야 겨우 약속한 날짜에 책을 돌려줄 수 있었다. 송념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날씨가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 온 세상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고 매서운 북풍이 몰아쳤다. 벼 위에 풀어놓은 먹이 꽁꽁 얼어버렸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등불을 밝힐 기름도 구할 수 없었다. 송념은 손가락이 얼어붙어 손가락을 구부릴 수도 없었다. 송념은 이런 상황에서도 학문을 닦아갔다. 빌려온 책을 다 뺏기고 제 날짜에 돌려주려면 도저히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다. 겨우 책을 다 뺏기고 나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지만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한 걸음에 달려가 책을 돌려주었다. 송념은 이처럼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약속 날짜를 어긴 적이 없었다. 송념이 이처럼 신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기꺼이 그에게 책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수많은 책을 두루 접하면서 송념은
지식은 날로 높아갔고 훗날 커다란 업적을 이루는데 큰 뒷받침이 되었다. 20살 성년이 된 송념은 성현의 도에 대한 열망이 나날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는 훌륭한 스승이 없었다. 그래서 송념은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수백 리 길을 걸어가 동향 사람 중 이미 학업적 성취를 이룬 선배들 찾아가 정중히 가르침을 구했다. 그러나 송념은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찾아갔다. 책 수십 권을 등에 지고 집신을 신고 집을 나선 송념은 곧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다. 산길에는 이미 무릎 높이까지 많은 눈이 쌓여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송념의 발은 어느새 살이 갈라져 새빨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였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송념은 이미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사지가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자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가져와 그의 몸을 천천히 녹여주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몸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송념은 어려운 상황에서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하루에 2끼밖에 먹지 못했다. 신선한 채소나 맛있는 고기 요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고단한 삶이 계속되었다. 송념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붉은 턱끈에 보석이 박힌 모자를 썼다. 또 허리에는 옥띠를 두르고 왼쪽에는 보금을 차고 오른쪽에는 향주머니를 찼다. 한마디로 눈부시게 화려한 차림새였다. 그러나 송념은 이처럼 화려한 그 지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송념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학문에 매진했다. 그는 이렇게 학문에 매진할 때 비로소 무한한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 언제나 남들보다 못 먹고 남들보다 못 입고 남들보다 누추한 곳에 살았지만 그는 이런 고생을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했다. 송념은 꾸준히 최선을 다해 학문을 닦은 결과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즐겁고 안락한 삶을 추구했던 그의 친구들 중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